엄청난 시장이 또 펼쳐지고 있는데 볼수록 엄청나기 때문에 이 말밖에 오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전략 더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주식명가 NTNW 김대준 어드바이저 모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장 분위기가요. 특히나 대형주 중심으로 좀 압축됐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5천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좋고 반도체 소부장까지 확산이 되는 걸 보아 이제 소부장주에 확실히 올라타 있어야 하는 시장이구나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기회 충분히 노릴 수 있을까요? 내일장도 상승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반도체 종목을 공략할 때, 특히 소부장을 공략할 때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네. 소부장은요, 투탑과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다. 투탑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후발적 상황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요. 투탑이 꺾이더라도 여진에 의해서, 관성에 의해서 추가적 상승을 보여준다는 게 첫 번째 소부장의 주가 흐름에 대한 특징이고요. 두 번째, 소부장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소부장에 대한 투자로의 관점을 가져갈 때 어떤 종목을 살까라는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간단합니다. 소부장을 살 때는요, 전공정이 먼저 움직이고요. 후공정이 후발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공정 단에서도 소재가 먼저 움직입니다. 전공정의 소재 대표주라고 한다면 한솔케미칼이죠. 네. 한솔케미칼이 지난주에 고점, 신고가를 돌파하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정의 장비주, 원익 IPS가 어제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부장을 공략할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전공정이 먼저 가고 후공정이 뒤따라 간다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후공정의 대표 종목은 무엇일까요? 한미반도체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네. 그러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은 오늘 장에서 크게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면 내일 이후에 후공정단의 종목들이 움직일 타이밍이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소부장을 공략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 접근을 통해서 구분해서 접근해 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로의 접근 방법의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시장을 바라보면서 오랜 기간 동안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계속 접근해 봤을 때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더라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후장에 ASML 실적 나오고 일부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지금 유독 셉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도 종가에 괜찮을까 고민하실 것 같은데 추가 여력이 열려져 있다면 어떤 종목을 또 예쁘게 보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추가 시세 후보군에는 어제도 좋고 오늘도 좋아진 하나마이크론이네요. 소부장에 대한 추가 관점을 하나 더 네네.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D램과 연동된 소부장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도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의 소부장 종목은 미세공정이라고 하죠. 첨단공정. 네. 그러니까 4나노 이하에 대한 반도체 공정에 대한 소부장 종목들이 앞으로의 흐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중에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후공정 종목이면서 미세공정, 첨단공정이라고 하죠. 휴대폰에 들어가는 D램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4나노 이하급의 반도체 사용되는 후공정 장비에 대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탄력적으로 최근 주가 흐름에서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가고 시장에서는 27만 원까지 목표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20만 원을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주가 상황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D램, 업황, 호황만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그동안의 적자 부분이 누적되었던 엑시노스가 장착되고 안정화되는지 또 삼성전자의 계속적 적자 부분이었다라고 판단되는 시스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의 적자 폭이 개선이 되는지 파운드리가 확장되는지 이 부분이 삼성전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만한 재료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소부장 내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 보게 될 때 지금 타이밍에서는 후공정이고요. 네. 앞으로의 시장 펼쳐지는 상황 하에서 삼성전자의 좀 더 높은 가격 추이의 흐름에 맞추어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역시 미세공정에 관련된 소부장 종목들이 좀 더 우월적 주의에서의 주가 상황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후공정 관련 종목 내에서 하나마이크론 어제 오늘 가격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많이 올라서. 그런데 추세를 가지고 흐름을 가져간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내일 이번 주 상황, 다음 주 상황도
움직인다면 하나 마이크론 같은 종목들이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확실히 열려 있다. 사실 내일이 컨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소부장단에 있어서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뭐 카펙스 투자라든지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오늘 올랐기 때문에 뭐 내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살짝 조정받을 수 있는 시나리오도 그리세요 혹시? 위클리 옵션 만기이고요. 삼성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컨콜, 예. 있지 않습니까?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기존에는 내일 발표가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데 같이 실적을 발표한다.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신감이 있거든요. 네. 이건 우리가 삼성전자보다 더 나은 실적을 이번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기 때문에 이게 일정을 겹쳐서 내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이닉스 딴 종목들이 내일장에 강할 수가 있겠죠. 이런 관점으로의 내일장에서 시장에서 실적은 좋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관점으로서의 접근도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시장 질문 간단하게 드릴게요. 네. 너무 신고가를 달리고 있어서 기분이 좋은데 고소공포감을 느껴야 하나요? 아니면 고객 예탁금 100조 시대에는 충분히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구간인가요? 고객 예탁금 정답입니다. 예. 과거에 2007년 이 즈음에 제가 한번 그때 놀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외국인은 매일 팔아요. 60조를 파는 데 있어서도 지수가 500에서 2000포인트까지 갔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60조를 사면서 주식을 끌어올렸거든요. 갔군요. 네, 그래서 예. 외국인의 매도가 크게 두렵지 않다. 고객 예탁금 상황이 지금 충분하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은 살아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높다라고 생각하거나 뭔가 소극적이게 지금 시장을 바라본다라는 부분은 잠시 넣어둬도 괜찮겠네요. 그런 단기 흔들림은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양대 시장은 현재 호기롭게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코스피 예상지수는 5,171선입니다. 코스닥도 1,133선으로서 지금 장중 고가권 라인 잘 유지를 하고 있네요. 자, 오늘 수급적으로 모멘텀 보시면 코스피에서 끌어가는 쪽은 개인입니다. 조단위 매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이 더 끌고 가고 있고 외국인도 5천억 원 가까운 소폭의 플러스권 매수 유지 중입니다.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이제는 코스피 5000P가 종가가 되는 게 좀 익숙해지는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어제 종가 안착하고 나서 오늘도 더 높은 고점을 경신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천스닥 시대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죠. 코스닥도 5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면요. 코스피 지수 1.7% 가까이 올라가면서 5170선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은 계속해서 고점 높여갑니다. 무려 4%가 넘게 올라가면서 1133포인트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동시호가 구간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거래소에서는 개인들이 1조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메이저 주체들은 모두 팔자세로 대응을 했는데요. 코스닥 쪽 한번 체크해 보시면 계속해서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쪽은 2조 2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샀는데요. 이 안에는 금융투자의 역할이 계속해서 크게 작용하고 있죠. 2조 원 넘게 금융투자 쪽에서 물량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도 5천억 원에 가까운 순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개인들은 2조 6천억 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시총 상위 빅3 기업들이 실적과 컨퍼런스 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 시장에 많은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우선은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사상 최대 실적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2% 가까이 올라갔고요. SK하이닉스, 엔비디아 쪽의 HBM4 물량과 관련해서 호재 나오면서 5%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한미 반도체부터 리노공업, DB하이텍, 이오테크닉스 등등 반도체 소보장까지도 모두 다 함께 웃는 하루였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 체크해 볼 텐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강보합 정도에서 그쳤지만 나머지 종목들 온기가 좀 여전히 퍼지고 있죠. 특히 알테오젠이 최근에 많이 흔들렸었는데 오늘은 6%가 넘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끝났고요. 셀트리온도 3%대 상승불 확인됩니다. 한미약품도 9%가 넘게 올라갔고 리가캠 바이오도 최근의 시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 조선 쪽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최근에 조선은 좀 쉬어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은 한화오션 정도만
16만 2% 정도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 우주항공 방산 대표주들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내일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 기대를 해봐야 될 텐데 기아가 우선 좀 오늘 아쉬웠습니다. 2%가 넘게 밀리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2차 전지 쪽도 요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ESS의 수요 확대와 함께 리튬 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배터리 탑재와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는 만큼 최근에 시세가 너무 좋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도 돋보였습니다.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LNF도 7%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오늘 타사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중국의 로봇 업체가 LG 엔솔에도 손을 내밀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5%가량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로봇 관련주 안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PG 등등의 종목들 모두 다 강세를 보이면서 끝냈습니다.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훑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6만 2,400원으로 종가 기록했고요. KG모빌리티가 두 자릿수 급등세, 한화투자증권도 1%가량 올라왔습니다. SK증권도 오늘 순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네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시면 IT투톱과 함께 현대차까지 이름을 올렸고요.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등등 2차전지 관련주들도 눈에 들어옵니다. 에코프로 머티도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 체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쪽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휴림로봇이 오늘 5% 가까이 올라갔고요. 대한광통신이 오늘 고점을 많이 높이면서 장중에 20%가 넘는 급등세도 확인됐습니다. 11% 가까이 올라갔고요. 다날은 오늘 8% 정도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와 알테오젠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에이벨 바이오 제외하고는 오늘 다 오름세였습니다. 제주반도체와 HPSP까지 순위권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일장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시장이 굉장합니다. 오늘 코스피에 30조 가까운 거래대금 모였고 코스닥도 한 23조 원대 모여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강하게 모였을 때가 코스피 30조 그리고 코스닥 25조까지 모인 바 있거든요. 계속해서 비슷한 금액대가 쌓이고 있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고객 예탁금도 100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확실히 레버리지 단이나 지수를 추종하는 쪽이 거래대금 상단에도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시총 상단주를 노리는 전략이 계속해서 좋은 것일까 싶기도 한데요. 내일장 공략 섹터 어디로 챙겨와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열어볼게요. 자, 실적이 핵심이다. 지금 실질적으로 실적 시즌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군들 많잖아요. 네. 그 가운데 무선통신입니다. 이것도 좀 의외이죠. 네. 우리가 이제 종목을 접근할 때 업황에 대한 접근으로 종목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에 대한 부분으로의 접근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4차 산업과 연동된 종목들입니다. 4차 산업이라고 한다면 AI, 자율주행,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그리고 무선통신입니다. AI와 자율주행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주가의 상승률을 보여줬죠. 그런데 사물인터넷이 최근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물인터넷 관련주가 뭐냐? 통신 3사가 대표적인 사물인터넷 관련주입니다. 네. SK텔레콤이 최근에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주가 상승의 흐름들을 보여줬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마지막 남은 무선통신 관련주의 흐름에 어떤 그 방향성이 정해지면서 이쪽으로 힘의 모임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무선통신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선통신 관련주들의 기업가치 측면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 한 3년 동안에 그 5세대 통신과 관련된 수주가 부진하면서 실적의 내용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해 3분기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하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평가죠.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종목들이 10배 아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저평가 현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턴어라운드 현상들이 나타날 때는 무선통신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6세대 통신도 올해 표준안이 예정에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진다면 긍정적으로 주가의 방향성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우주도 움직였고 네. 자율주행도 가고 있고 결국에는 그 중심에는 통신 기반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늘 통신주에게서는 우리가 봐야 할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군으로 압축해 주실까요? 사실 뭐 통신 장비단도 오늘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지 싶습니다. 삼지전자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 삼지전자가
무선통신 관련주라기보다는 반도체 관련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회사의 매출의 절대적인 부분, 80% 이상은 그 전자제품 유통이거든요. 네. 전자제품 유통이면 뭘 유통하느냐?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생산되는 D램의 50%를 이 회사가 유통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 부분에 있어서 무선 광통신 중계기를 생산합니다. 이 부분이 제가 관심도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건 앞서 제가 무선통신 업체들이 주가 저평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PER 기준으로 해서도 5배밖에 안 됩니다. 전형적인 저평가 구간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지난해 계속해서 연간 단위로 이익치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700억, 1000억, 올해는 한 1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왔어요. 10,000원대에서 한 20,000원 수준까지 좀 길게 본다면 주가 흐름에서의 상승이 나타났다고 보는데요. 이 반도체 유통과 관련된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돼 있고 또 무선 통신과 관련된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지전자, 삼성전자하고도 이름이 좀 비슷하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관심이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가는 2만 원 초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2만 5천 원 선까지의 흐름들은 충분해 보이는 지점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 관심도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손절은 19,500원 수준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손절 라인을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따라서 또 많이 올라간 것 같기도 반도체 하네요. 유통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삼성전자와 삼지전자 움직임 같이 보겠습니다. 자, 탑픽으로 들어봤고 이어서 저희 파마리서치가 궁금합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회복력을 보이고 있잖아요. 오늘도 5% 가까운 상승력 확인이 되는데요. 여기서 추세는 조금 더 노리는지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종목을 말씀드렸었죠. 좀 의외였다라고 아마 생각들 많이 하셔서 왜? 지금 파마리서치? 라고 말씀하셨을 텐데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배경에 대한 이유는 코스닥이 이번에 갈 자리이다. 그래서 코스닥 관련주 내에서 흐름이 만들어질 거고 코스닥 관련주 내에서는 바이오나 2차전지가 가장 센 흐름이겠지만 파마 리서치와 같은 주가 조정에 대한 부분이 반등으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상승 여력의 흐름이 진행되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락분의 50%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55만 원까지는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좋습니다. 자, 파마리서치는 조금 더 보유하면서 지금의 반등을 좀 더 노려봐도 괜찮겠습니다. 자, 양대 시장의 움직임 오늘도 엄청난 강세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이런 시장에서 낙오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고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 챙겨가 보시면 좋겠네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